안녕하세요. 활기찬 정형외과 대표 원장 박수철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시고 또 많이 문의를 하시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바닥이 저리다든지 손가락에 이제 피곤함이 느껴진다든지, 그리고 손바닥이 화끈화끈하다, 아니면 불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전형적인 증상도 있고요. 엄지손가락을 쥐는 그 힘이 파워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다 보면 이게 꼭 감각신경만 눌리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자극이 돼서 눌리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손두덩이라고 하죠. 엄지 쪽 이쪽에 이제 근육들이 점차 위축이 돼가지고 보이는 두꺼워진 근육들이 점차 위축이 돼서 얇아 보이는 분들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손목 터널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수공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손목에 있는 뼈 그리고 주변에 있는 힘줄, 인대로 이루어진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그 공간을 우리가 손목 터널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압력이 가해지면은 손바닥으로 내려오는 이 정중신경이 자극이 돼서 눌리거나 염증이거나,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쪽에 이제 신경 자체에 자극이 생기고요. 처음에는 저리거나 열감이 생기거나 저린 느낌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 근육에도 엄지손가락을 움직여주는 요 근육에 영향을 줘서 이 근육이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좀 쥐는데 힘든 그런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팔렌 테스트라고 손목 쪽에 정중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이제 눌리게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손목이 꺾이기 때문에 이 자세로 한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손바닥이 저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느껴지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우리가 이렇게 타진하듯이 탁탁탁탁 때렸을 때 신경 자극이 느껴지면 그것도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대개는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중년 이후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여성 환자분들이 거의 한 70-80% 이상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손목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손가락 그리고 손목을 굽혔다 폈다 이제 젖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주로 생기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전에 손목에 골절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도 많아요. 류마티스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출산을 하셔가지고 손목의 사용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생기지만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고 특별하게 나는 손목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증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거는 항상 눌리는 부위에서, 그러니까 손가락 끝쪽 아래쪽으로 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손목에서 위쪽으로 저리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만 생각하면 안 되고 팔꿈치 아니면 목 디스크나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염제 같은 걸 좀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손목에 이제 휴식을 주기 위해서 부목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체해 충격파라고 염증을 줄이는 그런 치료 장비가 있거든요. 체해 충격파로 손목 주변에 이렇게 충격파 자극을 주게 되면 주변에 이제 신경 주변에 염증이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굳이 꼭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 하고도 체해 충격파로도 많이 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심하다, 부목이라든지 물리치료 그리고 약을 쓰는데도 반응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중신경 주변에 신경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를 주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러나 그런 주사를 했을 때는 그걸 맞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손목을 계속 쓰면 안 되고, 주사를 맞고 그런 일반적인 부조적인 치료들을 계속 해줘야죠. 두세 번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볼 수는 있는데 몇 개월 간격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렇게 주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손목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정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지 추가적인 검사를 더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 신경 전도 검사라 그래서 신경이 정말 이게 손목에서 눌리는 게 맞는지 그걸 검사하는 그런 어떤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상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손목 터널에 의해서 정중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손목에 약간 2-3cm 정도 절개하고요, 그 손목 터널을 열어주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손바닥까지 그 정중신경의 어떤 줄기를 타고 끝까지 다 정중신경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막혀 있는 것들을 다 열어주는 이제 근치적인 수술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손바닥을 거의 다 많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8cm에서 10cm 정도 절개가 되기 때문에 손바닥에 이제 좀 뭐 흉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수술이지만 흉터나 이런 거에 이제 민감한 분들은 좀 하기가 좀 어렵고요. 채솔 절개를 해가지고 하는 수술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약간 재발의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수술할 때 이제 뭐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증상이 왔다 하더라도 손목을 좀 편하게 쉰다든지 휴식을 주면 대부분 이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계속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중엔 더 신경이 눌려서 이제 밤에도 손목이 저리거나 아니면 손바닥에 뭐 열감 아니면 화끈거림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든지요. 손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이제 장애를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들은 대부분 조기에 발견만 하면 대부분 빨리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너무 신경이 눌리니까 뭐 이게 치료가 안 되겠지 또는 뭐 좀 기다리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손바닥이 저리거나 손가락이 저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니까 짐작하시지 마시고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병원에 방문하시면 그거를 이제 간별 진단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 치료하시면 꼭 뭐 수술적인 조치 없이도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